긴장도 되지만 기대도 하시는 그런 표정들이 있어서 가이드를 하실 건데요. 예. 그래서 그런 표정들이 좀 저로 하여금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세종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호기현이라고 하고 현재는 이제 루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관광통역 안내사입니다. 저 이제 이쪽에서 일한 지는 한 14년 정도 됐고요. 저 이제 30살부터 영어 가이드를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한 4년 차 정도 되던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했고 강의한 지는 지금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세종학원에서 함께 한 지는 지금 8년 차고요.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이 필드에서 이제 많이 가이드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 저도 현직 가이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가이드를 수업이 많아서 많이는 못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금 이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 소개는 여기까지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공개 강의라고 해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오셨을 텐데 학원 다니셔야 될지 독학하셔야 될지 아마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뭐 저를 보러 제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러 오신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제가 이제 가이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강사이기 이전에 관광통역 안내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셔서 좋은 가이드가 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합격 여부는 저한테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럼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외국인한테 되게 좋은 생각하시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잘 보여드릴 수 있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은 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너무 떨리는데 아무튼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사진이 이게 출력되는지 모르고요. 많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고 사진이 앞에 나오는지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제 사진을 넣었는데 저 이게 이렇게 발표만 하려고 생각하고 왔다가 아무튼 찢어버리셔도 괜찮고 그 두 번째 장 보시면 면접 시험이 저희가 11월 15일에서 16일입니다. 이번에 필기 많이들 보셨겠지만 필기도 경향이 자원에서 개론 문제가 많이 나왔고 개론에서 자원 문제가 많이 나와서 두 과목 면제되신 분들은 좀 당황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출제 경향 자체가 매우 좀 뭐랄까 이렇게 영역을 뛰어넘는 면접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틀을 보는데 그 이틀이 11월 중순 15일 16일 중에 하루가 여러분들한테 배정이 되실 겁니다. 보통 언제 배정되는지는 11월 첫째 주 정도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다면 대부분 다 서울에서 보셨다면 서울로 배정이 되는데 필기와는 다르게 서울은 한 장소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저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제 얼굴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15, 16일 둘 중에 하루 뵐 거고 시간은 5타임이에요. 이 중에 한 타임을 여러분들이 배정받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의 실제 시험 시간은 여기에 플러스 30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8시 반 타임이면 9시부터 시험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들어가서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순서를. 그러면 한 교실에 10명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그럼 내가 대략 9시인데 8번을 뽑았다, 9번을 뽑았다. 그러면 대략 10시나 돼야 이제 시험을 보시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시작은 플러스 30분이지만 선착순, 이게 추첨제이기 때문에 내가 배정받은 번호에 따라서 여기서 또 얼마간 더 기다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대략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거는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은 10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0분이고요. 실제 면접은 5분에서 6분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정말 정신없이 파바박 하고 나오게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앉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 막 소프트 랜딩은 없는 거야. 그냥 가자마자 바로 치고받고해요. 그 기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10분이라고 적어놨지만 아주 드문 경우가 10분이고요. 대부분 다 5분에서 7분 사이 다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내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된다는 게 그게 좀 어렵고요. 면접관은 3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3분. 질문은 총 3문제가 나와요.
서울의 경우에는 세 문제가 나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신청을 대전, 부산 이런 데로 신청하신 분들, 제주 이런 데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면접관 분들이 조금 더 물어봐요. 그래서 지방에 내가 혹시 시험 때 신청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세 문제 플러스 알파. 근데 서울로 신청했다? 그럼 대부분 다 세 문제. 근데 이분이 경우에 따라서 세 문제를 물었는데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 붙여주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 아주 예외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꼬리 질문이라고 얘기를 저희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세 문제 고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달 투자해서 세 문제 대답하고 나온다고 보시면 가성비가 나오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합격을 목표로 오셨겠지만 합격이 이전에 내가 언젠가 외국인들하고 나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면 가이드로 돈을 언젠가는 한번 벌어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아마 투자하시는 2달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달 가지고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외국인한테 한국을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전체 그러면 이제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가 타임마다 다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다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문항수를 다 따져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100문제. 많이 나왔던 애가 2018년이거든요. 2018년의 경우에는 대략 200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 문제로 고정이 돼 버리니까 출제 문항수는 한 100개 정도 나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 질문 2문제, 한국어 질문 1문제니까요. 영어로 답변하는 게 2문제고 한국어로 답변하는 게 1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시간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길다의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수백 명 이제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수천 명을 해보면 몇 분이 좀 길냐면 2분 30초가 넘어가면 딱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2분 30초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내용도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아. 이게 충분하다. 이 정도 느낌이 아주 맥스가 2분 30초 정도. 네, 그러면 면접관 분들이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다면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는 답변 시간은 약 2분 내외입니다. 2분 내외라 함은 A4 용지 11포인트 기본 여백으로 절반. 딱 절반 정도면 이제 2분 정도 되고요. 내가 말이 빠르면 절반에서 조금 더. 말이 느리면 절반이면 충분. 이 정도 되는 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 평가 요소가 4가지인데요. 면접관 분들이 이렇게 평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평가지의 평가 항목이 4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면접관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들은 보통 뭐의 평가를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하냐면 2번과 3번을 많이 볼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아마 많이 외워야 되겠다 혹은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춰지시는데 실제 시험은 1번과 4번의 평가 배점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아무리 잘해도 태도가 굉장히 불량해.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등받이에 허리 딱 기대고 이렇게 앉아서 답변을 해. 근데 네이티브야. 그럼 떨어지는 시험이라. 그러니까 이 시험은 말을 잘하거나 아는 게 많다고 붙여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면접은 필기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셔야 되냐? 1번과 4번에 좀 많이 맞추셔야 됩니다. 앉은 자세가 좀,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세가 바르다, 앉으시라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앉아서 막 다 이래. 그럼 지금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면접장 들어가서 앉아 계실 때 저는 다리 꼬시는 분 진짜 많아요. 다리 꼬셔도 돼. 지금은 꼬셔도 돼. 근데 다리를 왜 이렇게 앉을 때 앞에 책상이 없어요. 면접장 들어가면 의자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꼰다는 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탁 우리가 꼰다는 얘기가 아니라 발목이 X자가 되는 거예요. 발목이.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원래 평소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다 마이너스예요. 다 감점이고요. 들어갈 때 인사를 이렇게 많이 해요. 특히 여성, 그 젊은 여성분들이 어떻게 인사하냐면 딱 문 열잖아요. 안녕하세요. 다 이래요.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20대 초반에 처음 사회 초년생이 대기업 들어갈 때 혹은 중견기업 들어갈 때의 면접자의 그런 마음, 중소기업 들어갈 때,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할 때 그 마음으로 시험 보셔야 돼요. 40대, 50대, 60대 선생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좀 절도 있는 게 여기서는 좀 잘 먹혀요. 근데 가서 이렇게 흐느적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막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다 감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또 감점이 많이 되냐? 국가 간 애국심. 이거 되게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거를 보나 생각하시겠지만 면접관으로서는 여러분을 7분, 8분 만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2번, 3번은 기본이에요. 얘는. 근데 얘보다는 1번, 4번에 면접관들이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람과 사람의 시험이기 때문에 잘 웃고 태도가 바르고 그리고 뭔가 한국인으로서 가이드로서 내가 자부심 있게 설명하는 분이 영어를 잘하는 분보다는 합격할 확률이 높은 시험. 그거를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 질문이 이렇게 3개가 나와요. 크게. 근데 1번과 3번은 반드시 1, 2, 3이 다 나와요. 그냥 다 나오는데 크게 이렇게 3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관광통역 안내사 일반이라고 하는 질문들인데 제가 교재를 썼거든요. 제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거는 이제 자격 조건이 뭐예요?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 조건 뭐예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마음가짐이 어때야 돼요? 각오 한번 말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국가관과 애국심을 보려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이 시험 되게 진지해요. 나 지금 진지해요. 이거를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내 대답에. 예를 들면 자격 조건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랬을 때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된다 생각. 이렇게 나열식으로만 답변을 하면 면접관이 높은 점수를 안 줘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라는 나의 이야기. 그게 진정성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관광 관련 질문인데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관광학 개론, 관광 법규에서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생님도 혹시 법규 배우신 분 중에 관광업 종류 중에서 외국인 전용 유후 음식점이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면접에. 그걸 영어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범위 파괴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워요. 그런 문제를 받으면.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당연히 경복궁, 창덕궁 이런 것도 준비하시고 유네스코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말해보세요. 뭐 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광 품질 품질 인증 제도에 대해 말해보세요.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 그럼 그걸 한국어로도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영어로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황해서 그런 문제 받아서 특히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멘탈이 한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거는 그냥 끝난 거라 보시면 돼요. 이 멘탈이 털리면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이 정신건강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원에서는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문제에 대응을 하는 방식을 많이 연습해 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훅 마음을 부여잡는 거, 그거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돌발 상황인데요. 얘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1, 2번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3번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가이드를 해본 적이 없는데 현장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신
3월부터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140명 정도 되시거든요. 3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 그 중에 이제 재시험자들이 계세요. 재시험자들한테 왜 떨어지셨어요? 물어보면 3번에서 틀린 대답을 했다는, 자기가 틀려서 아마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다수 관광객이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한다. 그럼 당신 가이드로서 어떻게 할 거냐? 44명 중에 43명이 일정 바꿔달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선뜻 딱 들으면 바꿔줘야 될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와는 다른 대답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버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런 거 할 때 당황스럽죠. 내가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 물론 책으로 공부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흔들리지 않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질문은 여기 세 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돌발 변수가 있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건 이런 거. 3강 오름 말해봐라. 2018년, 2021년, 2023년 이렇게 3번 나왔거든요. 3강 오름 말해봐라. 그러면은 60대 이상 선생님들은 그걸 줄줄줄 다 외우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배웠대요. 외웠대요. 근데 저만 해도 3강 오름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죠. 조선왕조실록 배우셨어요? 유네스코 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배우셨죠?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 보관하고 있는 창고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게 조선왕조실록 보관하는 사고예요, 사고. 사고에 대해 말해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듣더니 사고? What kind of accident?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런, 특히 이제 혼자 공부하실 마음이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학원이랑은 반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혼자 공부하실 때 문제,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해 보셔야 돼요. 다음 장. 이게 가장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돌고 돌아서 10월 말이나 돼서야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2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 꿰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험은 역사 시험이 아니다. 이 시험은 영어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관광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구성하실 때 매우 역사적으로나 영어적으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관광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경복궁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챗 GPT로 딱 때려. 그래서 야, 경복궁 2분짜리 답변 내놔. 이렇게 하면 GPT가 때려줄 거 아니에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만 달달달달달 외워.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답변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경복궁의 역사성, 특징, 건물 이런 것만 얘기하면 이건 역사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 관광 시험이야. 그래서 경복궁이 현재 관광 자원으로 어떻게 쓰이는데 이거를 더 중요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가면 수문장 교대식을 하고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현재 샤넬이나 뭐 구찌에서 거기서 런웨이를 하고 BTS가 여기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여기로 오면 가장 먼저 오려고 하는 장소야 라는 관광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험은 영어 시험이라기보다 역사 시험이라기보다는 관광 시험이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한국어로 답변을 못하면 영어로 절대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텍스트를 딱 보시잖아요. 텍스트를 딱 보면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습관이 뭐냐면 이 텍스트를 영어로 일단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워야 될 게 2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용량상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능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99.9%는 200개 이상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100개 이상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로 준비를 꼭 먼저 하셔야 되냐면 한국어로 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복궁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경복궁으로 나는 이성계가 1395년에 1395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창건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한국말로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영어로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영어인 거를 먼저 외워 다음 게 들어오면 얘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건
중요한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외우는 거지 문장을 외우면서 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한국어가 중요하다. 다음 마지막이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되게 완벽하게 외우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관은 어떤 컨센서스가 있냐면 저분은 초보야.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 몇 개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실수를 하면 아, 나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뱉을 때, 영어를 뱉을 때 저는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은데 문장 구조가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외국인이 오면 지금 이 표정, 이 텐션으로 그냥 말해줄 거예요 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라는 게 자신 있고 명확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반복이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표현 같은 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마치 미국 사람인 것처럼 제스처를 하시는 게 제일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말할 때만 말끝마다 you know 이거 하는 거 진짜 그러니까 미국 사람 흉내를 내는 게 제일 보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나고 자라고 나의 교육 바탕이 나는 미국이야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나고 자랐어.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한국인처럼 영어를 하셔야 되는데 제스처를 쓸 때 막 저 보세요.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 이런 거 한국에서 안 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영어를 따라하는 영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네이티브 영어가 아니야. 그런데 중간중간에 you know 하면서 막 이런 거 나와. 그러면은 면접관이 되게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중요하냐? 한국인처럼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하는 영어 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네. 강조를 하고 싶으시면 목소리의 크기와 그 다음에 강약과 이 속도로 강약을 다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나는 이게 불편한데 굳이 이런 거를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네이처가 원래 나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나 평소에도 이래. 그러면 하셔도 괜찮아.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걸 액팅을 하려고 하는 순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자연스럽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이게 포인트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자, 영어를. 근데 한국인처럼만 영어해도 매우 자연스럽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은 보통 영어로 대답하세요 하는 질문은 영어로 출제를 많이 하시고요. 한국어로 대답하세요 하는 문제는 한국어로 많이 물어보셔요. 그런데 고정은 아니에요. 영어로 질문하고 speaking in Korean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부터 한국어로 예를 들면 관광통역 안내사의 역할에 대해 말해보세요. 영어로 답변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영어로 많이 물어봅니다. 질문을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못 들은 건 잘못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피면접자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네? 그럼 이런 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떠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면접관 분들 중에서도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분들이 유창한 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면접관의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눅 드실 건 없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영어 잘하는 거, 이 관광적인 지식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을 걸. 우리가 더 많이 알걸요. 네. 그래서 꼭
저가 뭐 여러분보다 많이 알아서 가르치고 막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요거 텍스트 한번 봐보실래요? 네.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수업은 여러분들이 저희 교재에 있는 이게 이제 200개입니다. 200개를 미리 10개 정도씩 저희가 나가요.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나가거든요. 이제 그 범위에 따라서. 그러면 그 10개에서 20개를 이걸 딱 보시고, 예습을 해옵니다. 예습이라 하면 그냥 모르는 단어 있는지 없는지 정도 체크. 그래서, 이런 걸 해갖고 와요. 그리고 한국어로 키워드를 그냥 정리해 오는 거예요. 나 이 문제 나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지 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좀 키워드를 한국말로 적어 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역할 문제 나오면 나는 맨 처음에 나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해 줘야지. 역할을 매우 중요한 역할 한다? 이거 얘기해 줘야지.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본론에서 얘기해 줘야지. 그리고 나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어필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업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뭐를 짚어드리냐면 이 문제의 면접관이 보는 포인트는 뭐예요? 이걸 짚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포인트를 저랑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혼자 이걸 준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학원 왜 오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뒤에 보시면 장경 판정 같은 거 이해하실 때 그건 제가 이따가 하겠지만 팔만대장경을 영어로 트리피타카 코리아나라 그래요. 그럼 트리피타카라는 단어를 내가 살면서 들어본 적이 난 들어본 적이 없어. 팔만대장경을 내가 영어로 말해본 적이 없어. 이런 단어들,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종묘를 영어로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전사청, 향대청, 악공청, 정전, 영영전 이런 거를 영어로 말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가 필요하냐면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영어로 보면 쉬워요. 그런데 그냥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그런 게 탁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그런 강의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더 높여줍니다. 어쨌든 1번 첫 번째 거 보시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네. 그리고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네. 그리고 나 그 사람들한테 한국을 소개하네. 정보 준다는 게 한국을 알려주는 거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을 오랫동안 기억하겠네. 그리고 기억하면 이 사람들 다시 오겠네. 이 라인을 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국말로. 먼저 짜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민간 외교관으로서 가이드 매우 중요하다. 이걸 어필해야 되겠네. 라고 스토리 라인을 짜셨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영어로 이거를 딱 스토리 라인 딱 짜 있잖아요. 그러면 가이드 역할. Role of tourist guide is very important. Let me introduce why tourist guide is so important. 그러니까 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여러분들의 영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라는 단어를 important로 알고 계신 분들은 important, significant로 알고 계신 분들은 significant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 자, 그러면 tour guide is the first person to meet foreign tourists. When they visit Korea, I give them good information about Korea. 저 이거 외운 게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I makes them I give them a positive image of Korea, and they remember Korea very good image for a long time. Maybe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they must come back to Korea again in the future. So I think role of tourist guide is very important. Thank you.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이걸 외워 일단. 왜 여기 있는 문장이 멋있으니까 이거 외워요. 그리고 나서 외운 걸 말하려고 할 때 단어 몇 개 문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뒤에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때 면접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